교통사고 조사 재연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행자의 2차 충격 손상, 그리고 전도 손상, 역가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탑승자 손상과 상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승자 손상입니다. 충돌, 급제 동시요, 관성에 의해 탑승자는요, 차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차내 구조물에 의해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보행자 손상은요, 대체적으로 일정한 균형을 보입니다. 근데 탑승자는요, 밀폐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요, 다양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격력이 크고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차량 밖으로 이탈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이 전복되면요, 손상의 형태는요, 더 복잡해지겠죠. 손상 형태 분석으로요, 충격의 방향, 탑승자의 위치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차 내부 충돌 손상으로서는요, 운전대에 의한 손상, 계기판 하부에 의한 손상, 그리고 전면 유리창에 의한 손상, 안전띠에 의한 손상, 그리고 편타 손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충돌의 급제 동시 관성에 의해 탑승자는요, 차량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차내 구조물에 의해 손상받는 가 있습니다. 차량이 진행하다가요, 앞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그러면 추돌한 차량의 탑승자는요, 관성에 의해서요,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거나 멈추겠죠. 하지만 이 탑승자는요, 관성에 의해서 충돌 전 진행하려는 속도로요,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돌당한 차량은요, 차량이 추돌당하면서요, 앞으로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런데 탑승자는 추돌 전 속도로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차량은 앞으로 가고요, 몸은 뒤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 내부 충돌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대에 의한 손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운전대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운전대에 의한 손상은요, 운전자의 가슴 부위 또는 목 부위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요, 어느 부위가 손상이 있는지만 알면은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운전대에 의한 손상은요, 흉골, 늑골의 골절 또는 피하 추절, 타박상에 나타납니다. 즉, 가슴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요, 가슴 안쪽에 있는 장기들 있죠. 심장, 간, 대동맥, 비장, 신장 등의 장기 파열이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요, 인후부의 자상 및 파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후부는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상은 피하 출혈입니다. 타박상, 멍입니다. 그리고 손목이나 전박부에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박부는 팔의 앞부분이죠.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면은요, 운전대를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에 의한 충격이 운전대를 통해서 사람의 팔로 전달됨으로써요, 손목이나 전박부에 골절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계기판에 의한 손상입니다. 즉, 계기판 하부에 의한 손상이죠. 계기판 하부에 의한 손상은요, 주로 대퇴골 쪽이겠죠. 허벅지 쪽, 그리고 골반 쪽, 또 심하면은요, 이 복부 쪽에 나타나겠죠. 무릎의 자상, 타박상이고요. 표피 박탈 찰가상이죠. 그 열창, 피부가 찢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하단의 슬개골이 충격에 의해서 골절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은요, 무릎 바로 위에는 이렇게 동그란 뼈 있죠. 그것이 슬개골입니다. 무릎에 가해진 충격 전달로요, 대퇴골두의 탈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는요, 대퇴골의 맨 위쪽에 있는 뼈입니다. 정강이 부분 충격으로 인해 표피 박탈, 찰가상이죠. 자열창, 자창은 타박상이고요. 열창은 찢어지는 거죠. 피부가요. 그리고 충격력이 클 경우에는요, 경골 및 비골에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골은 종아리 부분 쪽에 두꺼운 뼈, 그리고 비골은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얇은 뼈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 유리창에 의한 손상입니다. 전면 유리창에 의한 손상은요, 주로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피 열창,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개골의 골절 등 두부 및 안면부 손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전달돼서요, 경추 골절, 경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즉, 목 부분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후석영 혹은 햇빛 가리기에 의한 손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은 안전띠에 의한 손상입니다. 안전띠에는요, 2점식이 있고요, 3점식이 있습니다. 2점식은요, 복부에만 차는 게 2점식이고요. 3점식은요, 이 어깨에 걸쳐가지고 복부 차는 거 있죠? 이게 3점식입니다. 2점식은요, 복부 쪽에만 차니까요, 복부에 손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복부에 표피 박탈 및 좌상이 나타나고요. 좌상은 피하 출혈이죠. 그리고요, 간, 췌장, 비방, 방광 등의
복부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하고 요추의 골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이 복부 쪽에만 차고 있기 때문에요. 충격에 의해서요. 머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서 경부 쪽에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3전식 안전띠의 손상입니다. 어깨에서 가슴을 걸쳐가지고 배에 차니까요. 이 어깨 부분, 가슴 부분, 그리고 배 부분에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흉부의 자상, 타박상이겠죠. 그리고 쇄골 및 늑골의 골절, 어깨에 있는 뼈가 쇄골이잖아요.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이 안전띠가 눌리면서 쇄골 및 늑골의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척추 및 흉골의 골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강 및 골반 내 장기 파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3전식 안전띠에 가지고요. 운전자하고 동승자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요. 경부 좌측에 주로 나타나고요. 동승자는요. 경부 우측에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맬 때요.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손상 부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안전띠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요. 시트벨트 프리텐셔너라고 했습니다. 이 시트벨트 프리텐셔너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고요. 2차 시험에서 서술하다라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트벨트는 안전띠이죠. 그리고 프리텐셔너는요. 미리 끌어당기는 힘 또는 그런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트벨트는요. 평상시에 탑승자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제동 시 또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요. 탑승자의 몸을 벨트로 잡아당겨 몸이 튕겨나가 중상을 입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요. 벨트가 당겨준 거리만큼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벨트를 맨 부위에 압박을 가해요.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트벨트 프리텐션은요. 차량이 충돌할 때 일반 시트벨트와 마찬가지로 벨트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요. 탑승자의 상체에 가해주는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다시 역으로 되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입니다. 편타 손상입니다. 편타 손상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편타는요. 가주측측을 때릴 때 가주측측이 흔들리는 모습을 편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타 손상은요. 차량의 충돌 또는 추돌로 인해서요. 머리가 흔들리면서 목 쪽에 생기는 손상입니다. 갑작스런 가속 또는 감속 시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두부가, 그러니까 머리죠. 머리가 과도하게 전으로 움직이면서요. 경부, 즉 목이죠. 목 부분도 전으로 과신전 또는 가굴곡되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신전은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겨주고 굴곡되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경추의 탈구, 그리고 골절 및 경수 손상 및 주변의 연조직의 손상을 받으면서 심할 경우에는요. 경수가 단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수는요. 경부의 신경입니다. 즉 목 안에 있는 신경입니다. 그러면 편타 손상 방지를 위해서 헤드레스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보통 헤드레스트하고 이렇게 목을 떨어뜨려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럼 추돌이 되면은요. 목이 뒤로 움직이겠죠. 헤드레스트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목을 받쳐줘 가지고요. 과신전, 가굴곡되는 걸 방지합니다. 근데 헤드레스트가 없을 경우에는요. 과신전돼 가지고요. 목이 많이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엔 전도 손상과 역가 손상입니다. 전도 손상은 땅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손상이고요. 역가 손상은 자동차가 밟고 넘어갈 때 손상이잖아요. 하지만 탑승자도 이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충돌 시요. 전면 유리창 또는 문의 파손에 따라서요. 인체가 밖으로 이탈될 수 있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요. 그래서 노상의 조형물 등에 전도되어서요. 나타나는 손상입니다. 또한 밖에서 떨어지면은요. 다른 차량에 의해서 역가될 수도 있겠죠. 7번째는 전복 및 화재에 의한 손상입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은요. 차량의 지붕이 찌그러지면서 흉기로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요. 차량이 낭떠러지 굴러떨어져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는 뻥 터지면서 화재가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은요. 화상을 입거나요. 유독가스를 흡입하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손상입니다. 충돌 시요. 감속이나 클러치 페달들을 강한 힘으로 밟게 되죠. 그럼으로써요. 발목에 골절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으면은요. 충돌 시에 힘이 전달돼서요. 대퇴골이나 골반골에 골절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해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은요, AIS 간략화 상해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상해 기준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0이니까 상해가 없는 거겠죠? 상해가 없습니다. 1은 정상입니다. 상해가 가볍고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위험도가 1에서 10%였어요. 아주 경미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등상입니다. 역시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생명의 위험도가 11에서 30% 정도 됩니다. 3은 중상입니다. 시리어스가 좀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위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생명의 위험도가 30에서 70%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4번도 중상입니다. 네, 시비어죠. 시비어는 더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제 이 4번 중상부터는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요, 구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 위험도가 71에서 90%가 됩니다. 이제 중상 정도 되면은 좀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다음은 5번 빈사입니다. 이제 빈사에는 이제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요, 구명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즉,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도가요, 91에서 100%입니다. 자, 이제 빈사 정도 됐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제 6번은 최대 부상입니다.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 7에서 10은요, 사망 상태예요. 근데 상해도 9 이상은요, 원인 및 증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분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해도 9 이상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상해 정도의 생명 위험도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